보시면 우리 책에는 이제 2단원이 명제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3개 들어있고요. 3단원이 절대부등식이거든요. 우리 바이블 책으로는 3단원의 이름은 절대부등식이고 4단원부터가 함수인데 여러분 RPM은 2단원이랑 3단원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3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핀트가 안 맞지. 바이블에서는 바이블 1, 2, 3장인데 요거 1단원 잘라서 이렇게 해서 RPM이 만들어져 있고 이거 합쳐서 3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따 숙제 내줄 때는 그 얘기할 테니까 보시면 되고 2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명제라는 걸 여기서 배우게 되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앞에 집합 잘 안 되면 여기도 하기 되게 골치 아파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이었는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밀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작할 텐데 얘도 우리 집합 처음 할 때처럼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냥 응 이러다 보면 그냥 계속 외계어를 계속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용어 정리를 하는 것이 당연히 첫 번째고요. 집합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덜 하니까 그래도 좀 할만할 텐데 어쨌든 출발을 해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명제의 정의가 뭐냐 하거든요. 명제는 지금 여기는 칠판이라서 이런데 여러분 책에는 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형광펜으로. 그래서 보시면 여기입니다.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그걸 그냥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수학이니까 아무래도 식이 되겠죠. 그 어떤 식이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딱 확정해서 말할 수 있으면 그걸 명제라고 한다고요. 누구한테 물어보든 참이래. 누구한테 물어보든 거짓이래. 그러면 그건 명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약간 집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집합도 보면 정확히 경계를 할 수 있으면 그걸 집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있는 건지 들어있지 않은 건지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지면 그걸 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명제도 마찬가지라고. 참이다 거짓이다가 명확해지면 그걸 명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와 있는 얘는 이런 건데 뭐 3이 홀수다 5는 소수다 이런 애들 참이다 거짓이다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그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뭐 아름답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은 누가 보기엔 아름다울 수도 있고 누가 보기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명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다 이런 건 명제라고. 나는 돼지다 이런 것도 명제예요. 나는 사람이다는 참인 명제겠죠. 나는 돼지다는 거짓인 명제라고요. 거짓이라고 해서 명제가 아닌 게 아니고 명제냐 아니냐는 참이다 거짓이다를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든 다 참, 다 거짓이면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예를 들어서 x제곱은 1이야 이렇게 생긴 건 이건 명제가 아니에요. 이거 쳐다보자마자 우린 무슨 생각 들어? x는 뿔마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건데? 이 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찾는 거잖아. 그죠? 그걸 방정식을 푼다 그런다고요. 이제는 명제라는 표현을 써먹을 거니까 다시 보면 이런 건데 얘는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방정식의 원래 정의는 뭐였냐면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야. 그게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는 건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방정식을 푸는 거다 그 소리야. 그 말은 이게 아니면 다른 숫자를 집어넣으면 거짓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명제가 아니라고.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거짓인가 명제가 아니라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명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얘기한 방정식 있죠. 이런 애들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책에선 뭐라고 표현하냐면 책에 또 형광펜이 어디 쳐져 있냐면 다음 페이지에 지금 책 여기 안 보여가지고요. 책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여기죠. 이번엔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정해질 때 제가 방금 들었던 방정식 같은 거예요. 어떤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정해질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조건. 아까는 미지수 x여서 방정식이라고 했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조건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x제곱은 1. 이건 큰 명제에서 보자면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참이고 그 외의 숫자면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이 방정식을 풀면 뭐라고?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그럼 우리 보통 조건이나 명제 이렇게 소문자 가지고 표현하는데 소문자 P에 해당하는 조건을 X제곱는 1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X가 있죠. 요거 두 개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1과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조건 P의 진리집합,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녀석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 이런 뜻입니다. 그냥 새로운 용어들을 배우는 중이니까 받아들이세요. 왜 라고 질문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제 지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책에도 형광펜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전체 집합에서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곳의 진리집합은 얘더라 라는 소리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자, 다른 예시 더 안 들어도 되겠죠? 응?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 조건 두 개를 연결해서 잠깐만. 저 뒤에 나오는구나. 그럼 요거 먼저 해야겠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 건 부정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이번은 명제나 조건, 참거짓이 확실한 거,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는 거, 어쨌든 얘네들을 부정할 수 있는데 부정한다는 건 이제 무슨 뜻인지 알죠? 안 하겠다는 이야기야.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형광펜이 여기 있습니다. 명제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 를 명제 P의 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표시는 P 앞에다 물결을 이렇게 붙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명제나 조건은 소문자로 나타내는데 그 앞에 물결 표시 이렇게 붙으면 이건 부정했다는 뜻이고요. 읽을 때는 그냥 not이라고 읽어요. not P입니다. 영어 not 이거 not P 이렇게 읽어요. 뭐 그렇게 하라니까 해야지, 어떻게 인상 쓰지 말고. not P라고 읽고 해석을 해보자면 P가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제일 끝에 아니다만 붙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는 남자다 명제예요. 그 명제를 부정해보면 나는 남자가 아니다 예요. 맨 끝에 아니다만 붙이면 된다고요. 나는 돼지다 명제예요. 그걸 부정해보면 나는 돼지가 아니다 예요. 헷갈리지 마. 나도 부정해야 되고 돼지도 부정해야 되나? 그럼 내가 아닌 건 돼지가 아닌 거야? 이런 거 아니라고? 너무 깊게 들어갔나? 그냥 맨 끝에 아니다 한 번만 붙이면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물론 뒤에 가면 조금 더 복잡한 게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심지어 얘는 밑줄도 그어져 있죠. 뭐 설명하기 있어서 그런데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것을 부정하면 거짓이 되고요.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했을 때 참으로 바뀐대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나는 남자다는 참이잖아요. 그걸 부정하면 나는 남자가 아니다잖아요. 나는 남자가 아니다 그럼 거짓일 거 아니야. 그죠? 나는 돼지다 거짓이잖아요. 나는 돼지가 아니다 그럼 참이지. 난 돼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인 녀석을 부정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인 녀석을 부정하면 참이 되더라 라는 거고요. 요거 나중에 증명할 때 가끔 써먹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부정을 하면 참과 거짓이 서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따가 진리집합이랑 같이 엮어서도 말하겠지만 부정을 하겠다는 건 집합 입장에서 보면 여집합이랑 같은 거예요. 완전 반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참을 뒤집어서 거짓이 되고 거짓을 뒤집어서 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오네요. 여긴 형광펜이 없다만 밑에 보시면 조건 P의 부정, not P의 진리집합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P라는 녀석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라면 not P가 의미하는 건 이 바깥쪽이라는 거예요. P가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녀석들을 다 모아보면 얘랑 안 맞는다는 이야기고요. 얘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녀석들을 모아보면 다 여기 들어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의 여집합,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not P의 진리집합이더라 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P의 부정을 참이 되도록 하려면 P를 거짓이 되게 해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P가 거짓이 된다는 건 P의 바깥쪽에 있다는 이야기여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또는 그리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드모르간 할 때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뒤에 보시면 여기는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냐면 여기 있어요. 요 두 줄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읽어보면 이런 거지. 조건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 조건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래요. 또는이 들어있는 건 그리고로 바뀌고 그리고로 들어있는 건 또는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진리집합으로 표현해보면 P 또는 Q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누가 되냐면 P 또는이기 때문에 P에 있어도 되고 Q에 있어도 돼요. P를 만족해도 되고 Q를 만족해도 돼요. 그러니까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합집합의 정의가 P의 원소 또는 Q의 원소였거든요. 헷갈리시면 앞에 찾아보세요. 합집합의 정의가 뭐였는지. 이거 또는 이것을 만족하는 녀석이라는 건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의 합집합의 어딘가에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의 진리집합은 얘인데 지금 뭐 할 거라고? 이것을 부정할 거라고. 이거 통째로를 부정하겠다는 건 이거 통째로를 여집합하겠다라는 뜻이고 이거 통째로를 여집합하겠다는 건 뭐랑 똑같다고?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랑 똑같다고요. 드모르간. 그런데 얘는 뭐 얘기하는 거라고? 얘를 다시 명제로 나타내보면 이건 P의 여집합이니까 not P야. Q의 여집합이니까 not Q고요. 교집합이니까 얘는 그리고가 들어와야 한다고요. 교집합의 정의는 P 그리고 Q였다고요. 역시나 교집합 앞에 찾아보세요. P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Q에도 있어야 돼. 동시에 들어있어야 교집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P여, 교, Q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거 이거 P 또는 Q를 부정하면 P를 부정한 거, Q를 부정한 거, 그리고 사이에 들어오는 게 그리고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드모르간의 법칙 하는 거야.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보면 이거였다고. P 그리고 Q인데 얘를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보면 P 교집합 Q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건 이거 전체를 부정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이거 전체의 여집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P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이에요. 이걸 다시 조건으로 나타내보면 not P 또는 not Q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부정이 달리면 그리고는 또는으로 또는은 그리고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번에 나오는 거 보면 4번인데 얘는 밑줄이 어디 있냐면 요거 말고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위에 걸 봐야 돼요. 밑줄은 밑에 있는데 위에 걸 볼 겁니다. 요거 볼 거예요. 문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명제를 보래요.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일단 설명 전에 이건 참이냐 거짓이냐? x가 2이면 x제곱은 4래. 그냥 받아들여 보면 참이지. x가 2래. 제곱하면 4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참이지. 그죠? 참이에요. 뒤집어 볼까요? x제곱이 4면 x는 2다. 참이냐? 아니요. x제곱이 4면 x는 2다. 참이야? 아니에요. 아니지. 뿔마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어쨌든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건 참이거든요. 근데 지금 봐봐. 얘도 얘 나름대로 하나의 조건이에요. x가 들어있는. 얘도 얘 나름대로 하나의 조건이거든요. x가 들어있는. 이걸 P라는 조건이라고 보면 P라는 조건은 x가 2가 아니면 거짓이에요. 좀 헷갈리죠? 얘를 Q라고 보면 Q는 x가 뿔마 2가 아니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P도 그렇고 Q도 그렇고 단독으로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어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든 거예요. 어허. 조건 두 개를 엮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었다고.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이거 참이잖아요.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있잖아. 이거 하나만 보면 X는 2다.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지. 이상하잖아요. 일단 물어보는 것 자체가. X제곱은 4다. 이것도 그 하나만 가지고는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없지만 엮었더니 참이다 거짓을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명제가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이어서 P이면 Q이다 라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이제 또 하나의 명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읽을 때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는데 앞에 오는 P를 가정이라고 하고요. 뒤에 오는 Q를 결론이라고 해요. 지금 이런 명제 같은 경우엔 얘가 가정이 될 거고 얘가 결론이 되겠죠? P이면 Q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보자는 이야기인데 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뭐냐면 얘 나름대로의 진리집합을 찾을 거고요. 얘 나름대로의 진리집합을 찾아서 포함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장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헷갈리거든.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건 참인데 x제곱은 4이면 x는 2다. 이건 약간 헷갈린다고. 참인지 거짓인지. 그죠? 그래서 그거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두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면 P가 Q에 포함되어 있대요. 그렇다면 이 명제는 참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라면 이런 포함 관계도 성립하더라라는 거예요. 즉 둘이 똑같은 얘기다라는 소리예요. 대신에 P가 Q 안에 부분집합이 아니면 그때는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명제가 거짓이라면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진리집합은 뭐였다고? 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미지수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얘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얘를 다 만족시키는 거야. 그런데 얘가 이 안에 쏙 들어있다는 건 이 안에 P가 Q의 부분집합이래. 무슨 뜻이라고? Q에 있는 모든 원소가 Q에 있어요.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Q에 들어있으면 P는 Q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조건 P를 만족시키는 모든 녀석은 조건 Q를 만족시키는 녀석들 중에 있대. 그러니까 P를 만족하는 건 다 Q를 만족한다고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란 이야기예요. 받아들이세요, 정아야. 내가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건지는 알고 있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를 만족시키는 녀석들 전부 다 Q를 만족시키는 거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온 건 이제 모든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건데 왜 이래. 이런 표현이 들어갔을 때 참거짓은 또 이제 어떻게 파악할 거냐 하거든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학생이야. 참이냐 거짓이냐? 거짓이죠. 왜 거짓이냐면 모든 때문에 거짓이죠. 난 아니잖아 학생이. 이 강의실에 있는 어떤 사람은 학생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에요. 그 두 문장의 차이는 뭐냐면 모든이냐 어떤이냐만 차이거든요. 그럼 모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참이 되려면 정말 한 놈도 빠짐없이 다 학생이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한 명만 학생이면 돼요.
한 명이라도 학생이면 그땐 참이에요. 오케이? 어려운 얘기 아니죠, 별로? 강의실에 있는 어떤 남자는 안경을 꼈다. 참이야, 거짓이야? 안 보이나? 강의실에 있는 어떤 남자는 안경을 꼈다.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거짓이에요. 남자 3명인데 아무도 안경 안 꼈잖아요. 어떤 남자는 안경 꼈다 그러면 안경 낀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건 참이라고. 그죠? 강의실에 있는 모든 여자는 안경을 꼈다. 그럼 그건 거짓이죠. 안 낀 사람이 있잖아요. 모두가 다 안경을 껴야 된다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의 명제, 이 참거짓 자체는 모든은 모두가 다 정말로 한 놈도 빠짐없이 라는 뜻이고 어떤이라는 건 한 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국어적으로 납득이 가는데 판단할 때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약간 골치 아파지는 건데요. 이것도 약간 재밌어요. 여기 어디 있나? 맨 밑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밑줄은 안 그어져 있지만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봐봐요. 아까 우리 강의실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은 학생이야.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거짓이었다고요. 왜 거짓이었냐면 나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없다고 쳐봐요.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학생이야. 나 없어. 그럼 그건 참이죠. 그럼 그걸 거짓이 되게 하려면 한 놈만 학생이 아니면 돼요. 모든이라는 명제를 부정하려면 한 명만 아니면 돼. 별론가? 모든 사람이 학생이야의 부정은 원래 아까 부정 뭐라고 했죠? 이거 손을 써야겠다. 자, 모든 사람은 학생이다 예요. 부정이라는 건 뭐라고? 맨 마지막에 아니다만 넣으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아니다를 집어넣으면 모든 사람은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모든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대. 이 명제를 부정하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겼대. 얘가 아니고 얘라는 거야. 이 명제의 부정은 밑에 거래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외우기를 이렇게 외운다고. 아니다를 붙이는 건 맞는데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어떤을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모든 자리에 어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들어있는 뉘앙스를 생각을 해보자면 모든 사람은 학생이다라는 건 정말로 싹 다 학생이라는 소리고요. 그 말을 부정하려면, 즉 그 말이 거짓이 되게 하려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한 놈만 아니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한 명이라도 아니면 모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 범인이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어떤 놈만 학생이 아니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뉘앙스를 살려서 외국 사람은 못 알아듣겠지만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니까 사실은 맨 끝에 아니다만 붙이는 게 맞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사람은 학생이다. 부정하면 모든 사람이 학생인 건 아니다. 라는 소리예요. 이건 정말 모든 사람이 학생이다. 모든 사람이 학생인 건 아니야. 라는 소리예요. 모든 사람이 학생인 건 아니야.를 좀 예쁘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학생이 아니구나. 이런 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 기계적으로 모든을 보면 어떤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선. 저기 학원에 있는 모 선생님이 맨날 드는 예제 있거든요. 이 명제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 명제의 부정을 설명할 때 아주 좋은 예시여서 그걸 잠깐 차용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명제가 있대.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 명제를 부정할 거야.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생각해봐.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 명제를 부정할 거야. 뭘까?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봄이 온다고 꽃이 피는 거 아니야? 뭘까? 뭘까?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무슨 뜻이야? 아니, 그걸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 봄에 안 피는 꽃도 있다. 봄이 온다고 꽃이 피는 거 아니야? 이게 가정이고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를 막 파악해보자면.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제일 마지막에 아니다만 붙이면 된다고. 그럼 얘를 부정하면 이건 손으로 쓰면 오래 걸리니까 말로 합시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숨겨져 있는 단어는 누구냐면 모든이에요. 봐봐.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고 쳐봐요.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봄이 왔더니 세상 모든 꽃이 다 피는 거야. 그래야 이게 참이죠. 그럼 얘를 부정하려면, 즉 이 명제가 거짓이 되게 하려면 봄이 왔는데 안 핀 꽃이 있다는 거지. 그럼 이 명제는 부정이에요. 이 명제는 거짓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은 뭐냐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것의 부정은 봄이 왔는데 안 핀 꽃이 있더라. 그런 뜻이고요. 그걸 좀 더 교과서적으로 유순하게 표현하면 봄이 왔지만 어떤 꽃은 피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고요. 모든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게 없으니까 그럼 봄이 오면 꽃이 안 핀다. 봄이 오면 꽃이 피지 않는다. 이게 이거의 명제는 아니라고. 이것의 부정은 이 명제는 봄이 오면 꽃이 핀다인데 사실은 모든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려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아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지 않는다가 아니고 봄이 왔는데 안 피는 꽃이 있더라. 봄이 왔지만 어떤 꽃은 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기계적으로 모든이 있으면 어떤이 있으면 모든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얘를 참이라고 했을 때 이게 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참이라고 했을 때 이게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하시면 돼요. 이게 참이 되려면 모든 꽃이 다 펴야 되고 그래서 얘를 이게 거짓이 되려면 한 놈만 안 피면 돼. 그럼 얘는 거짓이 되거든요. 그 한 놈만 안 피면 돼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게 부정이 된다고요. 봄이 왔는데 안 피는 꽃이 있더라. 봄이 왔는데 어떤 꽃은 안 피더라. 그럼 이것의 부정이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재밌죠? 재밌을 리가 있나요? 수학인데 그죠? 국어면 좀 나았을 텐데 하필이면 수학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의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문제를 살짝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 개 중에 하나 했어요. 첫 번째 예제고요. 명제 P와 그것의 부정을 잘 연결해 보래요. 1은 소수이다. 저걸 부정하려면 끝에 아니다만 붙이면 돼요. 1은 소수가 아니다. 맞죠? 4는 2보다 크다. 부정하려면 4는 2보다 크지 않다. 4가 2보다 크지 않다는 건 4가 2보다 작다는 뜻이야? 그건 아니지. 왜? 같은 것도 있으니까. 크다를 부정하면 크지 않다고요. 크지 않다는 건 같거나 작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네요. 왜 틀렸는지 이해되죠? 크다의 반대가 작다인 건 우리 딸이나 그런 거고 니네는 같다도 생각해야 된다고요? 디귿! 자연수에서 2는 짝수래요. 그럼 이 중에 이걸 부정해야 되나? 이걸 부정해야 되나? 아니고 문장 맨 끝에 그냥 아니다를 넣는 거야. 자연수에서 2는 짝수가 아니다. 짝수가 아니다를 그냥 유순하게 홀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되죠? 별로 어렵지 않죠? 맨 끝에 아니다만 집어넣어서 잘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오는 건 참거짓을 판단하래요. 문장을 보니까 이면이 껴있다. 그죠? 그럼 조건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든 명제예요. 이것의 참거짓을 판단할 땐 뭘 떠올린다고? 진리집합을 떠올린다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조건 P가 X가 1보다 크다고요. 조건 Q는 X가 1 이상이에요.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봤거든. P이면 Q이다. 아, 참고로 표시할 때 P이면 Q이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만약에 이게 참이면 이렇게 두 줄로 그어요. 두 줄을 그어서 이렇게 표시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란 뜻이에요. 또는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P이면 Q이다 동그라미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참이란 뜻으로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 줄만 그어져 있다는 건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모르겠으니까 판단하라는 거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보라는 건데 얘가 만약에 참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뭘 보라고? 이것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라고요. 이게 참이려면 둘 중에 누가 큰 거야? 이게 참이려면 둘 중에 누가 크다고? 생각해봐. 정아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럼 진리집합 P랑 Q 중에 누가 더 큰 걸까? 컨닝 하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P를 만족하는 애들 다 모아놓은 거고 Q를 만족하는 애들 다 모아놓은 건데 P를 만족하는 애들은 Q를 만족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P에 들어있는 애들은 다 Q에 들어있다 그런 뜻이라고.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요. P에 들어있는 애들이 Q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조건 P를 만족하는 애들이 조건 Q를 다 만족해야 돼. 그래야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게 참이니를 물어봤는데 그럼 이게 성립하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부등식이니까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되지. P는 1보다 크다고요. Q는 1 이상이거든요. 참이니?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된다고? Q가 더 커야 된다고. Q가 더 큰 거 맞아요? 얘가 P고 얘가 Q야. 1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같다. 그쵸? 근데 1은 여기는 1이 없고 여기는 1이 있네요. 그럼 누가 더 큰 거라고? Q가 더 큰 거지. 1이 여기 있잖아요. 얘는 1이 없다니까. 1보다 큰 숫자는 똑같이 들었고 1은 얘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 얘는 없는 거고. 얘가 1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얘가 더 큰 거지. 그죠? 만족한다고. 어려운 소린가? 두 번째 것도 볼까요? x가 9의 약수이면 x는 12의 약수래요. 조건 P를 x가 9의 약수. 조건 Q를 x는 12의 약수래요. 그러면 진리집합을 찾아보자고요. P라는 집합은 9의 약수니까 1하고 3하고 9하고 이렇게 3개고요. Q는 12의 약수니까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6하고 12 이렇게 생겼네요. P이면 Q이다가 참입니까?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야? 이거 성립하나요? 안 하지. 9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한다고요. 즉 거짓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는 속하는 게 맞으니까 참이고요. 이것은 거짓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진리집합 가지고 파악해 보시면 된다고요. 포함 관계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세 번째 예제는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적으라고 했을 때 P는 Q이다는 참이고 Q는 P이다가 거짓일 때 보기 중에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뜻이에요. 정아야 물어볼 거야. 네.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얘가 참이래. 진리집합 입장에선 누가 더 큰 거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럼 P랑 Q 중에 누가 큰 거다? Q가 더 큰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Q이면 P이다는 거짓이래. 그럼 Q가 P의 부분집합은 아니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대충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얘를 P라는 진리집합, 얘를 Q라는 집합이라고 보면 귀찮아서 전체 집합은 안 그릴게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P가 Q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P이면서 Q 밖에 있는 이런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P이면 전부 다 Q에 속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공집합이야 라는 뜻이고 여기에는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소리예요. 누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기가 공집합이면 이것도 성립하겠지. 그지? 근데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 거짓이라고 확정했으니까 여기에 누군가 있긴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 토한 봐줄게. P랑 Q랑 겹치면 P래. 무슨 뜻이야? P 안에 Q가 있다. P 안에 Q가 있다. 맞아? P 안에 잠깐만. P 안에 Q가 있다면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가? 아 아니요. Q 안에 P가 있어. Q 안에 P가 있어?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가? 모르겠어요. 겹쳤더니 P래. 일단 둘 중에 누군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을 거야. 누가 더 큰 걸까? 겹친 게 P야. 야, 겹친 거랑 합친 거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 두 개를 겹친 거랑 두 개를 합친 거 중에 누가 크겠니? 합친 거. 합친 게 크겠지. 얘는 지금 겹친 거 물어봤다고. 그럼 작은 거란 이야기네. P가 크다. P가 작다고. 아. 겹친 거라고. P가 작아요. 아 잠깐 이거 저 진짜 저만 몰라요 이거? 너한테 한참 설명해서 너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 P랑 봐봐. 아니 나오는 건 두 개라니까. P랑 Q랑 겹쳐서 P가 되든가 합쳐서 P가 되든가 P랑 Q랑 겹쳐서 P가 되는 거야. 두 개 가지고 서로 포함 관계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것의 결론과 이것의 결론 중에 누가 더 크겠어? 바꿀까 하나를? 얘를 Q로? P가 더 크지 않아? 아 모르겠어. 합친 거랑 겹친 거 중에 누가 크겠니? 합친 거. 합친 게 크겠지. 합친 게 P고 겹친 게 Q래. 그럼 P, Q 중에 누가 크다고? P. P가 크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저렇게 쓰면 괜찮은데 저렇게 보면 그럼 다시 와서 겹쳐서 Q래. 겹쳐서 P래. Q. P랑 Q 중에 누가 크다고? Q가 크다. Q가 크다고. 이제 겹친 건 작은 것만 남을 거 아니야. 그림이 누가 P고 누가 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림이 있다고 쳐. 겹친 건 누구야? 얘잖아. 얘가 P라고. 그럼 얘가 크겠지. 이 설명 지금 몇 분째 하는 거야? 40분? 이해를 포기하고 이제 외우겠습니다. 안 믿어. 진짜 외울게요. 이해를 그래서 포기하고 저는. 다시 이거 뭐라고? 누가 크다고? Q. 이렇게 생겼다고. 겹치는 게 P다. 에헤. 이거 만족하는지 물어보는 거야. 만족하는 거니? P이면 Q에다가 참이니까 참이 맞죠. 그죠? 니은번 이거랑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네. 그지? 얘도 똑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P가 Q에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P에서 Q랑 겹치는 걸 다 빼면 아무것도 안 넣는다고. 디귿번 여집합들이 막 떡져 있다고. 뭐 하자고? 모으자고. 뭘로? 드모르간으로. 아! 좌변에 여집합, 합집합, 여집합이야. 해수가 이거 모으면 뭐 된다고? Q. 거꾸로 불러. 거꾸로가 뭐야? 교집 교. 하고 P P. 괄호. 괄호. 여. 가. Q의 여냐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런데 얘도 여, 얘도 여니까 알맹이만 보면 되지. 요 안에 밑에 있는 거. Q, 교, P가 Q냐 그 얘기예요. 정아야. 뭔 소리야 이거. P가 크다. P가 크다. 저 이거 진짜 외웠어요. 이제 이해 포기했어요. 저 이거. P가 크다. 그래서 이거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잠시만요. 뭐라고요? 이게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저 어떻게 알아요? 예? PQ 중에 누가 크다고요? P. P. 딱 저것만 외우고.
저거 똑같은 거예요. 당연하지. 아니 이거 전제로 문제 푸는 거잖아. 아, 거짓이다. 거짓이라고요. 그래서 되죠? 됐죠? 돼야지. 네. 다음은 두 번째로 쌤 말씀도 아무도 하시면. 저 애들 마음, 또 나가야 되나? 또 나가야죠. 또 나갈 거고요. 되면요? 뭐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어디까지 나간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명제의 역과 대우입니다. 그리고 증명법까지 나와요, 여기에. 이 명제의 역과 대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P랑 Q를 합쳐가지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었어요. 그죠? 조건 두 개를 연결해서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런 명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걔네 둘이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역과 대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얘기해버리자면 여기 형광펜 칠해져 있어요.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가정과 결론이 서로 위치만 바꾸면 즉 Q이면 P이다 로 바꾼 걸 역이라고 불러요. 뒤집었다는 이야기예요. 역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고 위치마저도 바꿔요.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얘를 이 명제의 대우 명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우 이렇게 얘기해요. P, Q가 서로 역할만 바꾸면 역이고요. 각각을 부정한 다음에 역할을 바꾸면 대우라고 불러요. 그리고 원래 중간에 하나 더 있긴 있거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걔네들 사이의 관계인데 P이면 Q이다에서 얘네 둘이 서로 자리를 바꾸면 역이에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도 이거 둘이 자리 바꾸면 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서로 역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두 명제가. P이면 Q이다고 얘네 둘을 각각 부정한 다음에 자리를 바꾸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돼요. 대우입니다. 반대로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생각해보면 각각을 부정해요. 부정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거야. 그죠? 각각을 부정하고 자리를 바꾸면 P이면 Q이다로 다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대우인데 이런 애들 보면 어때요? Q이면 P이다에서 각각을 부정하고 자리를 바꾸면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얘랑 얘의 관계도 서로 대우예요. 응. 그리고 얘네 둘 사이의 관계도 원래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안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P이면 Q이다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요 녀석이 참이잖아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요 녀석이 참이면 이것의 대우 명제인 요 녀석도 항상 참이에요. 이건 진리집합이랑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얘가 참이면 얘가 항상 참이고요. 반대로 당연히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겠죠? 또 이게 만약에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에요. 그런데 얘랑 얘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게 참이라고 해도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요. 얘가 거짓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이건 참거짓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응. 다시 진리집합 가지고 파악을 해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얘나 둘 중에 누가 크다고요? 누가 크다고요? Q. Q가 더 크다고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리로 와볼까요? not Q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에요. not P에 해당하는 건 P의 여집합이에요. 둘 중에 누가 크다고요? 얘가 더 크다고요. 이거랑 이거는 서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림 그려보면 알지. 이렇게 생겼다는 건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얘 P고요. 얘가 Q란 이야기고 이게 전체 집합이잖아요. 얘가 지금 P이면 Q이다가 참인 벤 다이어그램이거든요. 얘는 not Q래. not Q는 이거 바깥쪽이죠.
not P는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not P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링 모양만큼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순간 자동으로 이걸 만족하게 된다는 거야. 서로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우 사이에 이 두 명제가 서로 대우 관계에 있다는 건 참과 거짓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Q랑 P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Q가 P의 부분집합이야? 그건 알 수 없는 거지. 완전 딴 얘기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둘이 같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P이면 Q이다. 즉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해도 Q가 P의 부분집합이야. 지금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짓이 될 거라고. 여기가 공집합이면 참이 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서로 역의 관계에 있는 건 참거짓이 전혀 상관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형광펜으로 쳐져 있는 건 제 밑에 여기 있네요. 1과 2에서 명제와 그 대우의 참거짓은 항상 일치하더라. 서로 대우 관계에 있는 명제 둘은 참과 거짓을 항상 함께한다 그 얘기고요. 저는 진리집합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책에서는 예제로 하나를 들었어요. 조건 P와 조건 Q를 이용해가지고 P이면 Q이다. 그것의 역과 그것의 대우 가지고 참거짓을 이야기했거든요. 예시를 하나 들어서 얘기한 건데 그냥 이 그림 가지고 이해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해보시면 되고 다음에 나오는 건 귀류법인데 요거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이 대우 명제라는 건 어떨 때 많이 쓰냐면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명제 자체를 판단하기 좀 불편할 때 대우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전에 있었던 것 중에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야. 이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참일까 거짓일까?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야. 뿔마 2가 아니면 2가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야, x가 뿔마 2가 아니면 2가 아니래. 맞니? 네. 맞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써 있는 것보다 뭐가 더 보기 편하냐면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녀석의 대우를 생각하자는 거야. 대우는 뭐라고? 두 개를 다 부정한 다음에 서로 자리를 바꾼다고요. 그럼 이것을 부정하면 아니다가 아니다니까 기다가 되겠죠? x가 2이면 얘도 x제곱이 4이다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이거 참이지. x가 2이면 x제곱이 4인 건 맞잖아요. 이것의 진리집합은 이거고요. 이것의 진리집합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참이라고. 얘가 참이야? 그럼 이것의 대우인 얘도 참이더라.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 그냥 판단하기 좀 불편하게 생겼어. 특히나 얘처럼 명제 자체에 아니다가 많이 들어있으면 대우 명제를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풀기 편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귀류법이라는 건데 귀류법은 조금 어렵거든요. 이거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제 이 증명 있죠. 이거 하나만 달달 외우시면 돼요. 좀 양 같지만 맨날 이걸로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시험에도 이걸로 나올 거예요.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건 서술형으로. 아니면 최소한 수행평가 정도로는 나오겠죠. 루트 2는 심심해서 좀 그렇고요. 루트 3 나오거나 뭐 루트 3 더하기 1 이런 거 나오거나 뭐 그런 걸로 아무튼 나오긴 할 텐데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면 책에 여기서부터 밑줄 그어져 있어요. 결국은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건데 증명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이거 72쪽이야. 72쪽이야.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결론을 부정했더니 가정에 모순이 생겼다. 그거 가지고 결론을 부정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론이 참이구나 라는 소리가 돼요. 다시 가정이면 결론이란데 얘는 살려두고 요것만 부정을 한 거야. 했더니 얘까지 꽝이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했던 나의 실수를 인정하마. 그래서 얘를 참이라고 할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론만 부정했을 때 가정에도 모순이 생기는 거야. 이걸 자칫하면 대우명제랑 약간 헷갈려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랑. 근데 우린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요 증명 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중에 다시 시간을 내서 이해를 해보자고요. 어떤 뜻이냐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원래 무리수자죠.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증명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귀류법을 이용해 보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를 가정이라고 볼 거고 얘를 결론이라고 볼 텐데 결론을 먼저 부정해 보면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할 거니까 유리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루트 2가 유리수다 라고 해놓고 나서 모순이 생겨요 를 보여주면 돼요. 이 중간 과정은 그렇다 치고 전체적인 구조는 이거라고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임을 보여주려면 결론인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는 거야. 루트 2가 유리수야 라고 했더니 무언가 모순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을 보면 유리수가 뭔지 알아야죠. 유리수가 뭐냐? 망했다. 아무도 안 들어. 유리수는 뭐냐면 비율이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분모랑 분자의 정수로 딱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걸 유리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얘처럼 서로소인 두 자연, 어차피 이거 양수일 거기 때문에 서로소인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m분의 n이라고 쓸 수 있고 유리수는 보통 약분까지 다 해서 분자 분모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게 서로소인 상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소인 두 자연수로 나타낸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루트 2 꼴배기 싫어서 제곱하고 m제곱을 1위로 넘겼더니 우변은 2의 배수잖아요. 짝수라고요. 근데 좌변은 자연수를 제곱한 건데 제곱해서 짝수라는 건 원래 그 숫자도 짝수란 이야기잖아요. 홀수는 제곱하면 홀수가 될 거니까. 제곱했더니 짝수래? 그럼 얘도 짝수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n이 짝수니까 n을 2k다 이렇게 둔 거야. 짝수니까 2의 배수라는 의미로. 그래서 얘를 다시 원래 요식에다 집어넣었더니 4k 제곱이 2m 제곱인데 2로 또 약분하면 2k 제곱이 m 제곱이 되고요. 아까랑 비슷한 원리로 좌변이 짝수니까 우변의 m도 2의 배수여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n도 2의 배수고 m도 2의 배수니까 m과 n이 서로 소다 라는 말은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둘 다 짝수라는 건 2라는 공약수가 있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m과 n이 서로 소라는 사실에 모순이 발생하더라 라는 거예요.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출된 건데 서로소인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그렇다고 치고 전개를 해봤더니 서로소인 두 자연수를 끼워 넣을 수가 없더라 라는 거야. 모순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했던 가정이 틀렸다는 거고 유리수라고 한 게 틀렸다는 이야기니까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말이 참이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 어렵다 그죠? 거의 외계어 수준이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류법이라는 거고 말했지만 이거를 막 되게 여러분한테 심도 있게 물어보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이 명제 정도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모든 책에 다 나오는 명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해보시고요. 이제 몇 개나 있니? 3개 있네. 4번부터 봅니다. 이거 뭐 여기랑 대우명제 찾으라는 건데 그것만 찾으면 되죠. 가정이란 결론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건지만 찾아보시면 되고 지금 이 명제에선 얘가 가정이겠다. 그죠? 얘가 결론이겠네요. 역은 뭐라고요? 서로 역할만 바꾸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면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생긴 거죠. 참거짓을 떠나서 역 자체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대우는 누구라고요? 이거 부정한 게 가정으로 가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면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생긴 게 저 명제의 대우가 되겠죠. 써도 돼요? 네? 써도 돼요? 그 밑에 답 다 있을 텐데. 아, 네. 얘는요. 이 명제의 역을 생각하셔도 되고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냥 이 명제의 역을 생각해 보면 얘랑 자리만 바꾸는 거다. 그지? x-2가 0이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역이랑 대우가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문제 자체는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해보시면 되고. 예제 5번은 대우를 이용해서 참임을 보이래요. 대우는 뭐였다고? 가정이랑 결론이 서로 부정해서 역할을 바꾸는 거라고요. 여기서는 얘가 가정이겠다. 그죠? 얘가 결론이겠다. 그럼 우리는 뭐 한다고?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보면 n이 홀수가 아니면 n제곱이 홀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홀수가 아니면 그냥 짝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n이 짝수이면 n제곱이 짝수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써보니까 당연한 소리네. 그죠? 근데 이제 그래도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n이 짝수라는 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n이 2k다. k는 차연수. 일 때 n제곱은 2k의 완전 제곱이니까 4k 제곱이고요. 얘는 2 곱하기 2k의 제곱이다. 그죠? 얘도 짝수가 되네요. 그러니까 n을 짝수라고 했더니 n제곱도 짝수가 되더라. 그러니까 요 명제는 참이 되고 요 명제가 참이니까 얘도 참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바로 증명하기 골치 아플 때 요것의 대우를 이용해서 대우가 참임을 보여주면 얘도 참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제 6번인데 보시면 루트 2 더하기 2가 유리수가 아님을 보이래요. 이거는 기르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린 뭐 한다고? 루트 2 플러스 2가 유리수야 라고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얘를 유리수라고 하면 아까처럼 굳이 할 필요도 없이 이게 섞여 있어서 그런데 A를 유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유리수라고 하면 어떤 유리수 A에 대해서 얘를 유리수야 라고 할 거고 2를 1로 넘기는 거지. 그럼 루트 2는 이거야 인데 우변은 A에서 2 뺀 거야. 유리수에서 2 뺐거든요. 당연히 유리수입니다. 좌변은 루트 2예요. 루트 2는 무리수잖아.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건 우리 앞에서 예제에서 증명했다고요. n분의 n 가지고. 얘는 무리수인데 유리수에서 2 뺐으니까 얘는 유리수야. 무리수랑 유리수가 같대? 이건 이상한 소리죠. 모순이 발생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했던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더라. 이렇게 증명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르법이고요. 다음은 필요조건, 충분조건인데 이건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요거는 월요일에 오시면 짧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